스탁옵션 계약하고 2, 3년쯤에 어느 정도 행사가 생기시면 어김없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무사님, 행사할 때 근로소득이 좋아요? 양도소득이 좋아요? 그냥 무조건 양도소득세로 이율과세 신청한다던데. 이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늘은 이런 아리송한 논쟁을 스탁옵션 전문가의 관점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세금에 더 유리한가요? 어떤 방식이 세금 처리에 훨씬 더 유리한 것이 있는가요? 여쭤보시는데 모두 다 세금을 줄이고 싶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나 다른 소득의 규모,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 즉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근로소득으로 할지 양도소득으로 특례 신청을 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국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답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오늘 그 과정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스탁옵션에 대한 경정청구 꿀팁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을 들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본 영상에서는 실제 상담했던 사례를 고객분이 소액주주일 때와 대주주일 때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요. 현재 양도 상황에서 양도 시점의 주가가 변동함에 따라 해당 상황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이율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 사례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탁옵션의 기초 개념이 너무 부족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업로드해드린 스탁옵션 세금 10분 만에 끝장내기 영상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아래 댓글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 설명드린 내용 중 오늘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 개념 하나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탁옵션에서 과세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조의 도식화를 모르면 도무지 응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요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제일 먼저 우리가 스탁옵션 계약서를 썼을 때 그 얼마에 부여하겠다는 부여금액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쭉 지나고 나서 이제 주식을 한번 내 걸로 행사해 볼까 했을 때 그 행사가가 예를 들어서 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행사하는 시점에 보니까 주가가 1,000원이에요. 그래서 2배니까 이제 행사해도 되겠다. 왜냐면 1,000원짜리를 제가 500원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계약서 썼던 부여받은 500원과 행사하는 시점에 1,000원의 차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로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행사를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한 다음 연도 5월달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해당 주식을 아직까지 우리가 엑시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엑시트한다는 것은 내가 주식을 받아서 그걸 팔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상장 주식이라면은 어플을 통해서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그때 가격이 1,500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식에 대해서는 아까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1,000원까지 있는 세금을 냈죠. 1,000원까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1,000원이 되고 그걸 또 1,500원에 팔았기 때문에 500원만큼의 이익이 생기는데 이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상장 소액주주들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니까 세금이 필요 없고 대주주이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된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당 주주는 상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인데 이분의 부여 주식수는 3만 주였고 이 행사일 행사가가 4,2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일 종가가 11,400원이었고 그리고 양도할 때 예상 주가는 현재 기준인 대략 한 2만원 그리고 만원일 때 25,000원일 때 4만원일 때 5만원일 때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이 이제 먼저 소액주주다. 우선 근로소득세는 이분의 연봉 등을 감안해서 2억 1,200으로 픽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해당 주가 상황에서 근로소득으로 이제 할 거냐 아니면 이율과세를 신청할 것이냐의 의사 판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근로소득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아까 기초 개념에서 설명드렸던 부여받은 금액과 행사하는 시점에 그 주식 가치의 차익만큼을 근로소득으로 합산이 되겠죠. 따라서 근로소득 과세되는 부분은 2억 1,200 정도로 나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세 이연을 신청하였을 때를 보면 양도소득세는 주가가 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변동하면서 과세 이연을 통해서 양도세를 신고하는 부분이 3,700에서 4억 4,500까지 변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분은 케이스 1 양도주가가 10,000원일 때는 과세 이연, 즉 양도세로 신고하는 것이 1억 1,700 정도가 유리했고요. 케이스 4로 가면은 우리가 오히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양도세로 신고하는 것보다 2억 1,700이 세 부담이 유리한 것으로 나왔죠. 따라서 이분은 무조건 과세 이연을 주가가 10,000원이나 25,000원, 30,000원 언더 됐을 때는 과세 이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주가가 40,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주주였을 때 마찬가지로 주가는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변동하는데, 이 대주주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우리가 과세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과세 이연을 적용해 버리면 우리가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1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으로 갔을 때 근로소득이 일단 연봉이 한 1억이 넘으셨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주주라 할지라도 세율 측면에서는 근로소득세보다는 양도소득세율로 하는 것이 훨씬 한계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분은 케이스 1, 2, 3, 4를 했을 때 모두 다 과세이연이 유리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돌려봤을 때 얼마의 변곡점까지는 과세이연이 유리하고 얼마의 변곡점까지는 근로소득이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근로소득이 얼마일 때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행사를 나누어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에 할 것인가. 왜냐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픽스된다. 근로소득은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우리가 이벤트가 없을 경우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행사하는 스톡옵션 부분을 나누어서 하면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나누어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로 우리가 과세 이연을 신청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주주 상태에서 할 것인가, 소액주주로 벗어나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주가가 얼마 정도가 예상되었을 때 양도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톡옵션 관련해서 저희 도담에서는 첫 번째로 위에서 설명드린 의사결정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컨설팅 결과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분납 신청한 경우에 분납 특례에 대해서 매년 소득세 신고할 때 그 분납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부분을 해야 되죠. 그 부분도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스탁 옵션의 양도소득세 업무도 대주주나 소액주주들도 2월 과세까지 포함해서 신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과세를 누락하거나 경정 청구를 할 때는 과거는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 청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최근 관련해서는 우리가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때 일정 부분을 세공제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고려해서 경정 청구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5년 이상, 1,000건 이상의 스톡옵션 세금 신고에 경험이 있는 저희 세무회계 법인 도담은 방문 절차 없이도 메일이나 카톡으로 요청 자료를 보내드리고, 신고서를 만들어 드리고 고객의 확인 절차 후에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서까지 만들어서 전송을 해드립니다. 또한 신고 접수는 서면으로 접수하여 접수증을 온라인으로 전송해드리며 지방세 신고까지 한 번에 진행해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분납 신청까지 적용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번거롭게 홈택스로 끙끙대지 마시고 한 번에 온라인 상담으로 접수, 분납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업에만 집중하세요. 기차는 신고와 전략 설정은 저희 세무회계 도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을 클릭하시면 정리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담 텍스 라운지의 김정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